KTN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의 김성곤 이사장이 애틀랜타를 방문해 한인사회 주요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게도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을 승인했습니다. 뉴욕시가 다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북한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새 변이 출현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재외동포재단의 김성곤 이사장이 애틀랜타를 방문해 지난 14일 한인사회 주요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성곤 이사장은 재단 운영에 대한 소개와 함께 재외동포들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재외동포청 관련 부분인데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김성곤 이사장은 재외동포청이 신설된다면 재외동포재단을 흡수 내지는 승계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또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제 언제 될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빨리 되면은 뭐 금년 말에도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좀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뭐 한 1, 2년 걸릴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관련 법안들이 이미 국회에 진짜 올라와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그 관련 법에는 재외동포 재단을 흡수한다 내지는 승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단이 하던 인원을 이제 그대로 승계한다는 거죠. 네. 또한 김 이사장은 재외동포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 다른 부서와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이제 재외동포와 관련된 그 업무들이 다른 부서에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적에 대한 거는 법무부에서 하고, 병역에 대한 거는 병무청에서 하고, 또 뭐 복지에 관련된 거는 또 그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이렇게 여러 부서에 나눠져 있는데 각 부처에 그 지금 포함되어 있는 동포 관련 업무를 100% 다 갖고 올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제도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러나 그 해당 부서의 그 직원들이 저희 동포청에 파견돼 갖고 그 부처와 원활히 여러 가지 협조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인 단체장들은 재외동포재단과 미주 한인 단체들이 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제안했으며 경제적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곤 이사장은 재외동포재단 한 해 예산이 약 600억 원이라고 소개하며 크게 보면 예산 중 4분의 1은 한국학교, 4분의 1은 한인회, 4분의 1은 차세대 사업, 그리고 4분의 1은 한인 상공인 대회에 지원해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600억 예산 중에 4분의 1은 한글학교로 갑니다. 한 150억 정도가. 전 세계 한글학교가 한 1,500개 정도 돼요. 그럼 한글학교 하나에 10,000불씩이면 이게 딱 150 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한 100, 우리 한인회 지원하는 게 그것도 한 150, 130억? 그 정도 됩니다. 또 이제 한인회관 짓는 거나 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한인회 또 이렇게 전 세계 한인회가 한 500개 정도 돼요. 500개 정도 되면 뭐 금방 계산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박사라가 얘기했지만 차세대 사업, 해외에 있는 청소년들 국내에 와서 연수시키고 뭐 여러 가지 차세대 돕는 게 또 한 4분의 1. 그다음에 이제 또 큰 게 이제 한상대회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해서 뭐 대충 예산이 나가요. 김성곤 이사장은 애틀랜타 한인 사회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동포들의 건의를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우리 한인 사회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 아틀란타라고 들었는데 재외동포청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 재외동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아틀란타 재외동포들의 건의를 저희가 충분히 또 검토해서 더욱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게도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을 승인했습니다. 이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오는 19일 예방접종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승인한다면 어린이에게도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됩니다. 관련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게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다가오는 19일 승인한다면 5세에서 11세 어린이들에게 부스터샷 접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부스터샷 접종 대상은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 최소 5개월이 지난 어린이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12세 이상에게만 코로나19 백신 3차 부스터샷 접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5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추가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있지만 아직 미국에서는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FDA는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가 성인보다 어린이들에게 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더 많은 어린이들이 코로나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봤다며 어린이들은 초기 가벼운 증상 이후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 부스터샷 수요가 얼마나 될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1월 초부터 해당 연령에 백신이 허용됐지만 약 30% 미만이 백신 접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FDA는 다음 달 모더나 등 다른 백신의 부스터샷 접종 연령 확대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뉴욕시가 다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보이자 이에 대한 대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당국은 마스크 착용 외에도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5세 미만 어린이나 65세 이상 노인 등 중증에 걸릴 가능성이 큰 사람들은 가급적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단계는 아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3월 초 식당 등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북한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새 변이 출현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나날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열병식 이후 발열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 현지 시각 17일 유증상자만 148만 3천여 명으로 누적 사망자도 56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열악한 의료 환경에 치료는 물론 방역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북한의 코로나19 사태로 새 변이 바이러스 출현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마이크 라이언 WHO 긴급대응팀장은 17일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의 바이러스 대규모 발병으로 현재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가용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확실히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도 주권국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금까지 봉쇄 정책을 고수하면서 퍼져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정체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테워드로스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도 백신 접종이 안 된 사람들 사이에서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비상사태를 맞은 북한이 16일 수송기를 동원해 중국에서 의약품을 대거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고려항공 소속 항공기 3대가 이날 오전 중국 라오닝성 션양 타오셴 공항에 도착한 뒤 의약품을 싣고 같은 날 오후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의료 물품에는 해열제를 비롯해 항생제와 소독약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공기의 중국 측 인원은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충분한 물량 수송을 위해 추가 운항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20년 1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육로를 봉쇄하고 여객기 운항도 전면 중단했으며 북한 항공기가 선항,
타우셴 공항에 온 것은 2년 4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17일 텍사스주 댈러스 코리아타운 미용실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증오 범죄 수사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멀린다 얼미나 댈러스 FBI 대변인은 이날 텍사스 북부지검과 법무부 민권국과 함께 공조 수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댈러스 경찰은 이날 이번 총격 사건의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댈러스 코리아타운 상가 미용실에서는 지난 11일 검은색 복장을 한 흑인 남성이 총을 쏴 현장에 있던 주인과 종업원 그리고 손님 등 한인 여성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16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당국 간 소통과 후회적 경제 협력, 민간 교류와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등 한중 관계의 4개 강화 부분을 언급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왕이 부장이 이번 제안 배경은 결국 한국 내 반중 정서가 유지 또는 악화될 경우 윤석열 정부 대중국 정책의 은신폭이 좁혀질 것임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중 수교 30주년 해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보내는 중국 정부의 제안인 셈입니다. 결국 대중국 압박에 방점이 찍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동참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중이 담긴 메시지로 읽히고 있습니다.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분뇨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동안 FDA가 해외 분유 제조업체의 출하를 막아 에보트, 레킷 벤키저, 네슬레 SA, 거버 등 4개 회사가 분유 시장 점유율 89%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붕괴와 에보트 제품 리콜 사태 등으로 분유 부족 사태가 두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분유 제품은 FDA에 승인 요청을 해야 하며 품질 관리와 안전 보장을 위한 검토 절차가 끝나야 소매업체로 판매됩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조정은 바이든 정부가 분유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환경오염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부 도시 테르노필에선 비료 저장고가 파괴된 뒤 인근 강물의 암모니아와 질산염 농도가 정상치보다 각각 163배, 50배 높게 검출됐습니다. 우크라이나 환경당국은 탄약과 미사일 등에서 나온 독성물질과 중금속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격전지 부근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 심각하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주 나이지리아 한국문화원이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의 문화원에서 제주 해녀문화 전시회를 개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제주도만의 독특한 해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 그리고 태왁, 과거 물옷, 비창, 까구리 등 각종 물질 도구들이 소개됐습니다. 해녀복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돼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문화원 측은 제주 해녀 문화가 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어업이라는 점과 여성 공동체에 의해 어업이 관리된다는 점 등이 아직 부족 사회가 존재하고 어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나이지리아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